방 사장님, 사장님은 누군가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진작 알고 계셨던 거죠?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바다라는 것도요. 할아버지,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을 감싸시는 거예요?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.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놈! 서리언 씨, 방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? 어떻게 그걸? 그래요. 나와 아내 사이에 유일한 아들이에요. 27년 전, 갓 20살이 되던 해, 꿈에 그리던 미림대학에 합격했다며 여행을 간다고 야단이었죠. 기뻤던 그때 고속버스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나와 아내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에요.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학에 그리 가고 싶어 하던 아들 같았거든요. 그런데도 아내는 충격에 병이 들었어요. 결국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날 홀로 두고 가버렸죠.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레시피 한 권을 남기고 갔어요.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의 레시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식당을 오픈했죠. 바다는 원래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었어요.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죠. 아들과 너무 닮아서 매일 밤 퇴근 후에도 부엌에서 늦게까지 책 읽는 그 아이를 보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. 그 아이는 말이죠. 정말이지 다른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어요. 그때의 노바다는 정직하게 노력하는 올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네요. 당연하죠. 바다가 독극물을 넣는 이상한 짓을 한 건 다 그 악덕 회사가 협박해서 벌인 일일 거예요. 작년에 바다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말해줬어요. 할아버지, 저 좀 도와주세요. 저 진짜 잘리게 생겼어요. 얘야, 왜 그러는 거니? 어서 일어나 보렴. 도대체 누가 때린 거야? 응?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안 돼요.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. 제가 그런 거예요. 네가 너를 때렸다고? 네가 왜? 회사 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. 이번 달은 1억 원이나 부족해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따귀 100대를 때려야 했어요. 회사 말이 치욕스러운 걸 알아야 용감해질 수 있대요. 세게 때리지 않으면 월급을 깎아버려요.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바뀔 수 없다.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에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너희 회사가 하는 건 불법이야. 어서 가서 사표 내고 오렴. 우리 고소하자. 할아버지, 제가 어떻게 일을 그만둬요? 요즘 취업난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?
대학도 어렵게 졸업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은 그만하고 싶어요. 이전 회사도 얼마 못 가 관뒀는데 또 그만두면 더는 와달라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. 그 지긋지긋한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도시에 있고 싶어요. 바다가 가난을 무서워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후로는 그저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생각만 했어요. 그 아이는 한 달에 40만 원짜리 맛집 투어 회원이 되어달라고 했어요. 저는 동의했고 전적으로 도와줬어요.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. 노바다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회원 같은 각종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을 거예요. 맞아요. 사실 프리미엄 회원은 한 달에 400만 원이나 하고 광고는 더 비싸서 사줄 수가 없었어요. 바다는 제 거절로 영업 실적에 부담을 느꼈고 이때부터 나쁜 길로 들어서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버렸어요. 이건 다 맛집 투어 때문이에요. 나쁜 리뷰들로 도배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소란을 피우는 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에요. 옆에 있던 식당도 당하는 걸 봤어요. 그러기엔 증거가 없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저는 그저 바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. 식약처 사람들이 가고 나서야 이 일이 바다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지요. 하지만 그래서 노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생수통도 씻고 식당에 남아있는 무독성 약물도 청소하고 CCTV까지 망가뜨리신 거죠? 근데 왜 범인이 노바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? 전 할아버지, 이번 일을 그냥 넘기시면 식중독 일으킨 식당으로 낙인 찍혀서 식당 문 닫으셔야 할 수도 있다고요. 그럼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아무도 못 먹게 될 거예요. 나도 그 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바다를 감옥에 가두고 싶진 않아. 아직 젊은데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. 하지만 방 사장님, 노바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맛집 투어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? 노바다의 독극물 투여 사건은 맛집 투어의 경영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. 노바다가 입증만 해준다면.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회사한테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예요. 아가씨는 사실 변호사였군요. 진작 눈치는 챘어요. 내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희연이가 말해서 신분을 숨기신 거겠지요. 사실 변호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. 다만 변호사가 바다에 꼬투리를 잡을까 두려웠어요. 이미 다 지워놔서 아무것도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. 희연이를 단념시키거나 제가 돈을 덜 물어줘도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지요. 제가 두 분의 능력과 희연이의 고집을 과소평가했어요. 방금 위층에서 희연이에게 이 일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. 희연이도 저를 계속 설득했고요. 두 분이 저를 위해준다는 건 알지만 차마 바다를,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.